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전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김순덕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손주와의 관계까지 끊어질 위기를 겪으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편에서는 요양원에서 탈출한 뒤 가족들의 탐욕과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움을 이어가는 할머니의 단호한 결의를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1편과 2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할머니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김순덕 할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의 끝없는 음모에 맞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3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며느리 이미영과 아들의 끝없는 음모 속에서 절망과 분노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점점 더 교묘해졌고 할머니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동우를 지키고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음모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이미영은 의사를 설득해 할머니의 상태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불안정하세요? 밤에도 혼잣말을 하시고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의사는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김 여사님을 직접 만나 확인해보죠. 하지만 이미영은 의사를 조심스럽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예민하셔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크게 화를 내실 겁니다. 제가 가까운 가족으로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고 기록만 남겨주세요.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의사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속내는 할머니의 신뢰를 무너뜨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간단한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은 곧 며느리의 또 다른 음모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병원에서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님,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가족분의 요청으로 치매 진단 기록을 남겼습니다. 혹시 그동안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이 내 상태를 치매라고 왜곡해서 진단 기록을 남겼다고? 도대체 어디까지 날 무너뜨리려는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변호사 최우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병원을 찾아가 제 상태를 왜곡해 진단을 남겼대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최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 병원과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이건 명백한 의료 기록 조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는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아.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며느리는 병원뿐 아니라 손주 동우를 이용해 할머니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며느리는 동우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우가 할머니를 만나고 나면 너무 불안해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니 할머니와의 만남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은 동우의 상황을 염려하며 할머니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찾아간 할머니는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할머님, 동우가 요즘 정서적으로 많이 예민한 상태라 잠시 만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와 나를 이렇게까지 갈라놓으려는 거야? 내가 손주를 만나는 것조차 막으려 하다니.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동네 주민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가족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젠 어머님도 그런 데서 편히 지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주민들 중 일부는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가 갈수록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가족이 신경 쓰는 걸 보면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이웃들 사이의 소문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박 여사를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꼴을 당해야 하나요? 손주도 못 만나고 동네에서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러다 정말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아요. 박 여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순덕 씨, 우리가 있잖아요. 이웃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순덕 씨를 믿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죠. 그날 밤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다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며느리와 아들은 끝까지 나를 짓밟으려 할 거야. 내 손주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날 치매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증언해 줄 수 있나요? 친구들은 모두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순덕 씨. 우리가 당신 편인 거 아시잖아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병원 측에서 며느리의 주장이 왜곡된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가족분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은 이번엔 동우를 데리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동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리자. 그러나 동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오해하게 만들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동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우야, 할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를 위해 할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동우는 할머니의 말에 멈칫했지만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 손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김순덕 할머니는 손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의 끝없는 음모를 이겨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김순덕 할머니는 오랜 시간 가족들의 음모와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기록 왜곡, 손주와의 단절, 동네에 퍼진 거짓 소문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의 끝이 보이는 날 그녀는 두렵기보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재판 당일 할머니는 법정으로 향하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최우석이 준비한 증거는 탄탄했습니다. 거짓된 병원 기록, 협박성 메시지, 녹음 파일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증언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며느리 이미영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사 앞에서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세요. 저희가 돕지 않으면 어머님은 더 이상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어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는 게 최선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내 삶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안 돼. 그녀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히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측의 주장은 전적으로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김 여사님께서는 지금도 건강하게 일상을 관리하며 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재판장 안이 조용해지자 변호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 제출된 병원 기록은 가족의 주장에 의해 왜곡된 것입니다. 의료진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님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치매 초기 증상이나 정신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치원 선생님에게 퍼뜨린 거짓된 이야기, 할머니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그리고 요양원 친구들이 제출한 증언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순덕 여사의 재산권과 일상은 전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피고 측은 비방과 허위 주장을 멈추고 김 여사님의 개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순간 할머니는 가슴 깊이 숨겨온 긴장을 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 오랜 싸움이 끝났어. 재판이 끝난 뒤 이미영은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할머니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겼다고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뭘 하든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삶과 내 손주야. 너희가 아무리 시도해도 내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미영은 그 말을 듣고도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허망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박 여사와 요양원 친구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편히 쉬셔야죠. 박 여사의 말에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요양원 친구들도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순덕 씨,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웃으며 살 날만 남았어요. 그들의 응원 속에서 할머니는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손주 동우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제 할머니랑 안 싸울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 할머니는 동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우야, 할미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동안 할미가 너를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꼭 기억해줘. 동우는 할머니의 품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가 좋아요. 이제 자주 놀러 와도 돼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와 다시 이렇게 웃을 날이 올 줄은 몰랐어. 그 후 김순덕 할머니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친구들과 함께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웃들도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할머니의 삶은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손주와의 사랑을 되찾으며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결코 물러서지 마세요.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의 삶은 스스로가 지킬 때 더 강해지고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